안녕하세요, 서프림입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를 질렀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로봇 청소기 리뷰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 성능이 어떻다, 물걸레 성능이 어떻다, 장애물 회피 성능이 어떻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제가 막상 사보니까 느낀 게 이거를 내가 사도 되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는 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6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어쨌든 이 큰 돈을 쓰시기 전에 내가 로봇 청소기를 사도 되는 환경인지를, 그리고 로봇 청소기로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뭔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에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알고 계시고, 오늘 만족한 이야기보다는 불만족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은 약 1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고요. 거실 있고 투룸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장점만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청소도 청소인데 물걸레질이 되게 만족스러워서, 저도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 창문을 좀 열어놓고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2, 3일만 청소기 안 돌려도 여기 바닥에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로봇 청소기 돌리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장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이런 소파 밑이나 TV 장식장 밑 같은 곳도 다 청소해주니까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단점 가겠습니다. 서프림. 일단 제 최대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 장모로그였거든요. 이케아에서 나온 콜라보 제품이고 가격이 120만 정도 해요. 되게 비싼 거라서 제가 아끼는 제품이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물걸레로 막 적셔 놓는다든가 그러면 어쩌나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아니면 뭐 얘가 다니면서 털을 다 망가뜨린다든가 그런 거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습니다. 얘가 이거를 카페트인 걸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모 러그인 것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알려줘요. 장모 러그라고. 그리고 장모 러그를 위해서 본체를 들고 청소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라고 추천도 해줘요. 근데 결국은 이 장모 러그를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장모 러그 전체 중에 여기만 청소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안쪽으로는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왜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이게 AI에서 그렇게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라고 추천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다니시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안쪽에서 계속 헤맵니다. 분명히 다닐 수 있거든요. 다닐 수 있는데 이거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진짜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멈춰요. 1분에 한 번씩 장애물이 있으니까 제거해달라고 계속 그 메시지가 뜹니다. 결국에는 이 장모 로그는 장모 카페트용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잘 올라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잘 다니는데도 여기는 청소를 못 합니다. 제가 테스트로 한번,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구역인데 이거를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금지영역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없앴고요. 보시면은 여기 메뉴에서도 고급 설정에 카펫 부스트 모드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본체를 들어 카펫 청소하기, 장목 카펫에 대한 청소 효과를 높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청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청소를 제일 기대했는데 이거는 전혀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 진입 금지 구역 설정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로봇 청소기가 여기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나오질 못해요. 얘는 단모 카페트인데 단모 카페트의 두께를 벽으로 인식하고 넘어올랑 말랑 하다가 결국에는 장애물에 걸렸다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계속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를 몇 번 구해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도에서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그 부분을 청소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의 기능을 다 사용을 못하는 느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대신에 확실히 이 장목 카페트 3cm 정도 되는 털인데, 이거는 확실히 장목 카페트로 인식을 하고, 저거는 또 그냥 단목 카페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인식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지비가 들어요. 기계를 샀으면 유지비 드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몰랐어?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 몰랐습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전기만 꽂아주고 청소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지비가 좀 듭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열면은 이 더스트백, 본체에서 빨아들인 먼지가 여기로 가요. 이 백을 비워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이 백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교체 비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세척액이에요. 물걸레 빠는 세제 같은 게 들어있고, 이거를 로보락 정품으로 구매하면은 27,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물걸레를 떼놓고 카펫 청소를 먼저 하고 물걸레를 다시 끼워서 바닥 청소를 하는 루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걸레도 나중에 이 털이 소모가 되면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에요. 로보락에서 유지보수 키트가 따로 있거든요. 99,00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넘어가든가
피해가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못 넘고 이것도 에러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여기 거의 안쪽으로는 청소 못합니다. 유튜버들 리뷰해놓은 거 보시면은 턱 같은 거 세워놓고 넘어가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런 일반 문턱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실생활에서 쓰다 보면은 스펙상으로는 못 넘을 리가 없는데 이걸 못 넘는다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공기청정기가 좀 세게 돌아가는 정도의 소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진공청소기보다는 훨씬 소음이 작아요. 근데 본체 주변의 장애물을 보시죠. 제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청소를 재개합니다. 위치 인식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인식을 다시 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데 원래 여기가 청소를 못하는 구역이거든요.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왜 여기를 자꾸 청소를 못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집 구조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벽에 가구들 붙어 있고 넓게 빈 바닥이 있는 곳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지금 제가 로봇 청소기를 막상 사고 보니까 저희 집이 로봇 청소기한테 되게 가혹한 환경이란 걸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은 장모러그, 이게 얘한테 되게 힘들고 지금 찔끔찔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소파의 바닥이랑 이 장모러그가 되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뭔가 이런 턱을 넘으려면은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턱을 넘으려다가 뭔가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위에 부딪히면은 그거를 또 장애물로 인식을 하거든요. 또 이게 가구가 벽에 안 붙어 있고 지금 저는 벽에 신발이 있기 때문에 살짝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충전기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입구를 여기를 보게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야 뭔가 가구들이 다 정면을 보는 느낌이니까 여기를 보게 설치하고 싶었는데 이 장모러그 때문에 이 진입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되게 조용하죠. 평소에 약간 이 정도 소음이거든요. 오히려 이 먼지통 비우거나 물걸레 청소할 때 나는 소음만 조금 있고 그냥 평소에 돌려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 안방에 보면 침대 있고 이제 전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해요. 청소기가 와가지고 이런 데를 진입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의자를 그때그때 옮길 수도 없고 사실 옮겨주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또 보시면은 방금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청소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재개합니다. 위치 인식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산 제품은 로보락의 S9 슬림입니다. S9이 지금 로보락에서 제일 최상위 라인이고요. S9에 울트라랑 슬림이 있는데 저는 슬림으로 구매했습니다. 슬림 구매한 이유는 진짜 단순히 현대카드 회원만 구입할 수 있는 몰이 있어요. 현대카드 M몰이라고. 현대카드 포인트가 진짜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쓸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애플 제품이나 전자제품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포인트를 몰아가지고 썼습니다. 울트라를 안 사고 맥스 산 이유는 울트라가 없었어요. 슬림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슬림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모로그는 올라가서 청소하고 이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잘합니다. 장모 카펫이 문제지.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공유기를 계속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 멀티탭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해주고 청소가 다 된 집에 내가 몸만 탁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산 기념으로 리뷰를 한번 했고요. 혹시나 로봇 청소기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집 상태나 가구 배치나 이런 거 좀 고려하셔가지고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로봇 청소기 싼 거 사도 몇십만 원 할 텐데 잘 알아보고 고르셔야겠죠. 저도 좀 싼 거 샀으면은 싼 거 사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그래도 한 회사의 제일 하이엔드 라인을 샀는데 이 정도 성능이라는 게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봐서 만족한 부분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좀 실망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